오늘 우리 K증시는 2차 전지가 또 한국 증시라는 그 우물에다 독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타랠리 공식 기간 3일 차였는데 장 초반부터 헛바퀴만 돌다가 결국 빠꾸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여기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또 오늘 장중에 추가 상승하면서 역시 또 외국인들을 ATM 기계 앞으로 끌고 가서 K증시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제 2024년 증시도 딱 2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 주식 비중만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또 쉽게 비중 확대하기도 조금 꺼려질 것 같긴 해요. 아니 갑자기 오밤중에 비상계엄이 떨어지질 않나? 그 다음에 탄핵 안에서는 또 북중러를 등한시했다고 야당이 한미일 공조를 대놓고 흔들려고 하질 않나? 그러다 또 이제 다음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 취임식에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우방국인데 그 초청 인사에 야당 민주당 사람은 단 한 명도 포함이 안 됐고 그 전광훈 부부 두 사람은 버젓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를 자꾸 넌광훈이라고 부르지 말란 말이야. 나 기분 안 좋다고. 하여튼 그러다가 주말에 갑자기 또 중국 유학생들이 탄핵 시위에 참여를 했다는 그런 영상이 퍼져가지고 또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은 또 갑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하질 않나. 지금 대한민국의 12월 이슈가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 나라에서 3주 동안 벌어진 일이 이게 과연 맞나 이러면서 왠지 한국 주식까지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서 이제 외국계 하우스들이 지난 12월 초에 연말 원달러 환율 전망 내놓은 거 지금 다 완전히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고 다 틀려버렸어. 그놈의 K 변동성 때문에. 하여튼 오늘 우리 K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역시 그놈의 지속력이 문제였고요. 사실 어떤 나라든 금융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물가든 성장이든 하여간 지속 가능한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지속 가능성이 유달리 좀 너무 약하죠. 당장 원전만 해도 정부 바뀔 때마다 언제는 탈원전을 했다가 언제는 원전 르네상스를 했다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또 외환시장에서도 우리 원화 자체의 어떤 내재 가치는 아무 의미도 없어 사실. 미국은 그래도 뭐 금리 인상 아니면 금리 인하 혹은 수출 실적 그리고 소비나 물가 지표 이런 데 이제 달러 가치가 연동되는데 우리는 뭐 경제 지표가 아무리 잘 나와봤자 간밤에 그냥 연준 임원 중에 아무나 한 명이 그냥 매파적인 헛소리 딱 한마디 하면 그냥 환율이 급등해버리면서 원화 가치는 휴지가 돼버려. 거기다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K증시의 암덩어리인 이 2차 전지. 근데 이 2차 전지는 뭐 지금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출현하기 전이라고 해서 그런 사기꾼 마바라들이랑 또 거기에 휘둘리는 무지성 뇌동 매매 인간들이 없었냐. 아니요. 계속 진짜 여고괴담처럼 반복되는 일이죠. 안 그래도 지금 앞에 말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 좀 정이 떨어져가지고 시큰둥한 상황에서 오늘 또 에코프로하고 금양은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이제 꼬라박아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그냥 멘탈 털려가지고 그냥 넋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산타랠리가 아니라 산타랠리 할아버지가 온들 지금 이런 투자 심리를 살리는 건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정말 증시 부양할 마음이 있다면 뭐 밸류업이니 뭐니 그런 선진국 뒷다리나 긁는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에코프로하고 금양 주주들 뭐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그 강원랜드 연구 출입 정지 신청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뭐 각 썼으면은 교통비도 몇십만 원 준다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그 금양하고 에코프로 매수자들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얼마인지 알아내가지고 원금 보장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물어줘. 돌려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 아예 할 수 없게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어버려.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 뭐 내가 이쁘게 볼 이유가 없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그 가족들까지 자칫하면 고통받고 또 가정이 아예 붕괴되는 걸 막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대책이에요. 진짜로 가족 중에 그놈의 배터리 신도 단 한 명만 있어도 와 지난 그 가을부터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설, 올해 추석 그리고 내년 설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겠냐고. 작년부터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협박하고 또 무슨 본인이 애국자인 척 거기다가 이제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하나금융 애널리스트처럼 아예 길거리에서 테러를 가하지는 않나. 여기 마이크 잡고 방송한 이놈이야말로 진짜 이거 간첩이 아닌가. 이런 놈이야말로 내란죄로 다스리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으로 자본시장 파괴범으로 이거는 진짜 시정을 때려야 돼. 아예 그냥 길 막으라고 사람들한테 저놈 족치라고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뭐 한심한 인간들이 내가 뭐 이뻐서
원금 보장해주고 돈 물어주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고. 그런 암세포들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고 대신에 남은 멀쩡한 세포라도 지키고 한번 살려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상폐시키고, 그렇다고 이제 뭐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뭐 상장 폐지가 자꾸 망하는 거라고 연동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상장 폐지되면 비상장으로 또 영업하면 돼.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원래 자기 상장 처리하고 상장 폐지하겠다고 원래 발표를 했었다가 또 소송 나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그건 지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시키고 대주주랑 임원들 전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 개인 주주들 손실 보전하는 원금 보장하는 돈에 보태고, 그리고 중간에 거기서 또 해먹은 마바라 놈들은 그 부당이득은 물론이고 투자자 기만 사기 혐의로 실형 아예 보내버리고, 그 사례를 2024년 대한민국 백서에 실어야 돼. 그래서 전 국민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방에 알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년 2025년에도 한국 증시 보나 마나야. 또 그놈의 배터리 이게 계속 암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중환자 신세를 못 면한다고. 우리 K증시는 지금 거기다가 그 암덩어리가 혈관까지 다 퍼져가지고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골목 상권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한테까지 전부 피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야. 하여간 우리나라도 아무리 뭐 개인 투자는 계좌만 트면은 누구나 다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런 그 개인 투자자도 자격 심사 같은 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삼진아웃 제도든 블랙리스트든 하여튼 아무나 이 못 들어오게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놈의 쇼스 퀴즈, 그놈의 바인딩 계약, 그놈의 빅뱅 폭발 이런 표현들 다 검증 대상으로 갖다 넣어야 된다고. 그런 대가리 꽃다발 같은 인간들은 꼭 죽을 때도 혼자 안 죽어. 꼭 남의 탓한다고. 그리고 또 다 주변을 망쳐버려. 이제 보세요. 금양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상패 맞잖아? 그럼 분명히 그놈의 경제연구소는 뭐든 하여튼 이게 다 그놈의 여의도 카르텔, 친중 매국노들 탓이라고. 그래서 멀쩡한 유망 기업을 망가뜨렸다느니 뭐 또 그 지랄 할 거 뻔하잖아. 그럼 또 그 신도들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소장님은 애국자십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또 이러고 바닥에 들어눕겠지. 아니 금양 부채 비율 1300%를 여의도 카르텔이 돈 빼내고 그 지경으로 일부러 만들었어? 그 부채 비율에서 다 그게 여의도 카르텔이 뺏어간 거야? 그 회사에 다 녹은 거야. 그리고 몽골 광산도 118조 원짜리 광산을 700억으로 매수했다고. 그딴 공시를 금감원이 그 빠데리 신도들한테 안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냐고. 그리고 광산 매출 90% 뻥튀기를 그 친중 매국 내세력이 그렇게 뻥튀기 안 하면은 테러한다고 그렇게 억지로 시켰냐고. 다 지네들이 알아서 한 거고 병신같이 믿은 사람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인간들이 올해 2024년 대한민국 증시와 내수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거라고. 자꾸 이제 그 2차전지 얘기 좀 나한테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계좌가 녹았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래 좋아. 내년 1월에 직접 뭐 주주들 데리고 금양에서 시찰단 꾸려가지고 몽골 광산 직접 견학 간다 그랬지. 거기 118조 원어치 리튬이 매장돼 있다 그랬지. 좋아. 또 무슨 쇼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봤자 그놈의 꿈의 배터리는 몽골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아무튼 그럼 오늘의 2차전지 떡실신 이유는 도대체 또 뭐였냐? 오늘도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이 전기차 시장에 드디어 진출한다고. 그래서 일본 닛산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결국 닛산은 혼다랑 살림을 합치기로 했고, 대신에 폭스콘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우리 K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악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폭스콘이 전 세계에 판매되는 그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로 기술력만큼은 진짜 그 완벽주의 끝판왕인 스티브 잡스한테도 인정받은 그런 기업인데, 폭스콘이 애플에서도 포기했던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이 범접하지 못했던 기술로 무장을 할 거다. 그럼에도 전기차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거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은 필수라고 해서 또 그럼 아무래도 중국산의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될 거다. 그럼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K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또 뺏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그 폭스콘이 결국에 중국 본토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공장에 들어설 위치는 기존 그 폭스콘 공장이 있던 허난시 정저우로 전해졌는데, 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이 한때 좀 시끄러웠던 게 작업장에서 옆 사람하고 한마디라도 대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직원을 잘라버려도 되는 일명 침묵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우울증으로 막 며칠에 한 명씩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막 벌어졌었죠. 근데 이런 데랑 우리 뭐 현대차 기아처럼 유튜브 보면서 조립하는 데랑 전기차로 만약에 진짜 퀄리티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인건비부터 배터리 가격까지 생산 단가부터 벌써 아예 그냥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된다고.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2차 전지가 그 K증시라는 우물에 독약을 탄 이유가 바로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 11월분 확정치가 나온 건데 여기서 양극재 수출량이 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정말 수치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하고 있는 NCM 그 3원계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원가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 이게 11월분에서 3년 만에 최저였다는 거는 이제 배터리 수요도 그 지경이라는 거고 당장 내년에도 곧바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내년 전기차 업황이 또 지지부진할 것 같을수록 싼 맛에라도 그냥 중국산 LFP 배터리 채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 K증시에서 2차 전지라는 암덩어리가 더 커진 이유 세 번째는 앞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전기차 업황이 부진하니까 배터리도 NCM, LFP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지금 제살 깎아먹기 막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틈새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수소차인데 이번에는 그 수소차도 충전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그 LPG처럼 진짜 가스를 엔진에다 주입해가지고 연료로 그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소랑 공기를 혼합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수소 연료 전지를 충전시키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폭발했다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전기차가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이러면 아예 그냥 다른 개념 혹은 라이벌 뭐 같지만 실제로는 수소차도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줄인 말이라서 둘 다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수소차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서 약간 좀 뜨끔한 사람들이 수소차도 이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수소차 불안하다고 그걸 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전기차로 돌아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저처럼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기차는 아예 안 타는 게 좋겠다. 아직 불안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어제였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걷어치운 상점들도 많고 하여간 올해는 역대 최악의 그 연말 연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인천공항에는 또 역대 최대의 인파가 몰려가지고 뭐 그냥 줄이 아주 그냥 몇백 미터 서서 난리라고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막 시끄럽고요. 심지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평일인데도 아까 오전에 뭐 비행기 시간 3시간 전에 도착해도 아슬아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 뭘까요? 바로 그놈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그리고 내 지인들 말고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저걸 보기 싫어서 조금만 여유 있으면 바로 해외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여유라는 게 뭐 큰 부자들만 해외여행 요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요새 신라 호텔 1박에 60만 원인데 그것도 한 2박 3일 해서 4인 가족이면 호캉스에만 한 200 깨지는 거야. 근데 뭐 저기 태국 같은 데 보면 지금 거기 여름 날씨니까 바로 바닷가에 붙어있는 호텔 1박에 한 15만 원에다가 비행기도 조금만 일찍 예매하면 왕복 20만 원에 갈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맨날 그놈의 계엄, 탄핵, 뭐 체포, 뭐 재판 이런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해외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뭐 너는 나라가 절단나든 말든 해외로 가면 된다는 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계엄령 내렸을 때 저 그때 외국 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더 있어도 됐는데 바로 다음날 그냥 돌아왔잖아요. 긴급 라이브 방송하러. 그러니까 이제 제 진정성은 다 알아주시리라고 믿고요. 대신 뭐 어차피 이제 애들 겨울방학도 되고 해서 휴가를 생각하던 분들의 경우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런저런 거 다 듣기 싫고 보기 싫고 해서 이제 떠나는 게 낫다 뭐 그런 소리죠. 근데 참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공항 카운터에서 이제 짐 붙이잖아요. 수화물 붙여놓고 그다음 이제 출국 심사 이제 통과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 많이 밀려가지고 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 시간에 그 안까지 못 들어가도 일단 내가 수화물만 붙였으면 거의 대부분이 출발 안 하고 비행기가 기다려줍니다. 왜? 일단 수화물을 비행기에 먼저 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탄다? 그럼 그거 테러 위험성 때문에 다른 짐까지 도로 다 내려가지고 다시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비행기가 수화물은 접수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비행기가 그냥 혼자 떠나버리지를 못해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승객이 일단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갑자기 뭐 급한 일 생겨가지고 하기 요청을 해. 이제 하차처럼 하기,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그래서 이제 출발 직전에 갑자기 내린다고 할 경우는 그냥 그 사람 짐만 찾아서 빼주든가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 카운터에서 수화물로 짐 붙여놓고 그 짐 주인이 아예 비행기에 탑승을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짐 말고 다른 짐까지 전부 다 꺼내가지고 보안 검색 다시 해야 돼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다려준다 이거죠. 근데 뭐 이거를 악용하시지는 말고 만약에 공항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좀 늦더라도 일단 수화물 먼저 비행기에 실어놨으면 안심하셔도 된다. 그 비행기가 나 빼놓고 안 떠난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이제 민폐 끼치지 않도록 일찍 다니자 이거죠. 자, 이제 2024년 증시도 내일 포함 딱 2거래일 남은 가운데 산타랠리 공식 기간은 총 7거래일 중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을 썼고 이제 내일이면 절반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3일까지가 그 산타랠리 공식 기간인데요. 하여튼 연말하면 또 이제 산타랠리도 있지만 그 조용히 실속 챙기는 섹터가 또 배당주인데 올해는 내일 27일이 배당락일입니다. 여기서 락은 영어로 뭐 잠긴다고 락 이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라 한자로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들의 경우는 오늘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내일은 배당의 권리가 락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배당락일인데 보통 근데 배당락일 전날은 지수가 좀 오르고 대신 배당락일에는 바로 또 팔아버리는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고 이런 경향이 원래는 있는데 올해는 뭐 그냥 개무시하고 오늘도 그냥 빠집니다. 지금 그만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원래 주식 투자의 기본이 배당이잖아요. 근데 그런 원칙조차 지금 잘 집중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심지어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딱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야 배당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물려가지고 손실 보면은 그게 뭔 배당 메리트냐고 뭔 애들이 디지몬 스티커 하나 그 구하려고 빵 5개씩 사가지고 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올해는 배당나기를 앞둔 오늘 증시 분위기가 딱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탐 대신하지 말자. 무조건 경계감.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항상 이제 K증시 디스하는 게 마치 자신들의 그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간 스탠리. 그래서 이제 이름은 모건 스탠리. 누가 들어도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주주가 일본 미쯔비시 UFJ 금융그룹인 바로 그 모간 스탠리가 2025년 아시아 투자 전략 뭐 그래봤자 2025년이 K증시는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30날 이렇게 2거래일만 지나면 바로 2025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새해 아시아 증시 유망주로 비중 확대 리스트를 이제 공개했는데 여기 일단 중국은 샤오미, 킹소프트 그리고 그 알루미늄 제조사죠 홍차오 그룹 이런 데가 들어갔고 예상외로 CATL하고 그 지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리스트에서 혼자 빠졌던 창신 메모리 여기는 또 빠졌어요. 그다음 이제 대만의 경우도 여기는 또 TSMC는 빠졌고 타이완 모바일하고 그 저기 유니 프레지던트라고 세븐일레븐 운영사 이런 데는 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총 4종목인데 먼저 기아, 그다음 DB손해보험, 다음 삼성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이 들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만 TSMC는 못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갔다? 그럼 이제 새해 2025년에는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물이 들어온다.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오늘 JP모간의 아시아 보험 섹터에서 또 이 DB손보가 이관왕으로 또 들어갔는데 일단 아시아 전체에서 딱 3개 꼽은 보험사가 바로 AIA. 여기는 목표가가 102 홍콩달러. 그 다음이 이제 DB손보. 여기 목표가 16만원. 그 다음 동양생명이 목표가 6,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어서 HSBC가 오늘 그 K증시를 말아먹은 2차전지 업종에서 또 나름의 대장주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가 섞여 있어서 요걸 구분해 주겠다라고 HSBC가 인심 쓰듯이 얘기하는데 먼저 선반영이 된 거는 전기차 수요 둔화 그 다음 이제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목표 완화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IRA 일부 조항 철회 가능성 이런 것들 반면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재료들로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예정됐던 유럽연합 완성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주문이 내년으로 연기된 거 그다음 이제 연말 일회성 재고 손실 그다음 이제 고수익 제품이 들어가는 미국 시장 판매 감소로 인한 제품 믹스 악화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 환율 상승은 LG 엔솔 환차익 측면에서 호재인데 이게 HSBC의 어떤 그 계산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할 때 분기당 영업이익이 100억 증가할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 54만 원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올해 2024년 증시 끝에서 2번째 날인데요. 마침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 테마주들이 내일 또 이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승을 부린다고 하면은 무슨 병균이나 뭐 이런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서 그 정치인 테마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차기 대선 후보 테마주들 보면 그 안랩 하나만 빼고는 전부 다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특정 인물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다, 아니면 성씨가 같아서 뭐 이런 건데, 참 그 와중에 또 황당한 게 정용진 회장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랑 면담하고 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온다고 또 그런 풍문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세계 관련주들도 대선 테마주라고. 아니 근데 미국을 좀 보세요. 트럼프 테마주? 테슬라하고 팔란티어. 진짜 확실하게 매출 증가로 인한 기업의 호재가 들어올 정도, 이렇게 정도는 돼야 진정한 정치 테마주인데, 우리나라는 뭔 종친회에서 같은 뭐 몇 도의 손이고 뭐. 자, 내일 정부 일정에서 가장 뉴스 플로우 타기 좋은 이슈는 전 요걸로 보는데, 제목이 양자 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 이겁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이미 좀 너무 팔린 AI 대신에 내년에는 양자 컴퓨팅이 증시에서 수급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겨울철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이것도 내일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고, 또 내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도 있는데, 사실 지난 간첩법 개정안도 지금 이 뭐 계엄 탄핵 사태에 발단이 됐는데, 이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 내일 정부가 대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앞에 말한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락일 하고, 또 참 그 서학개미 분들은 내일이 2024년 미국 증시 양도 차익 확정일인데, 이제 내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관도 아니고 개인한테 22% 양도세 과세는 좀, 하여튼 해외 주식도 솔직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지만. 그 다음에 SK가 그 특수가스 세계 1위 기업인 SK 스페셜티를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보도에 대한 공시 답변 기한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3분기 경상수지, 그 다음에 일본은 11월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그리고 도쿄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저는 뭐 BOJ에서 지난주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까지는 참 좋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내년 1월만은 또 제발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에다가 바로 3일 뒤에 이 일본 중앙은행 BOJ 회의가 잡혀 있고, 또 바로 5일 뒤 28일에 연준 FOMC 회의인데, 먼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1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보편 관세 때리고, 그 다음 이제 2박 3일 뒤에 BOJ가 금리 인상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연준까지 며칠 뒤에 금리 동결 때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종결됐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벅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부담이 있어.